안녕하세요. 경제사이TV 물어보자 코너의 진행자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신 경제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한동안 민생지원금을 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4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을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비판을 하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4월 29일자의 기사에서는 야당 측에서 민생지원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 측에서도 이를 거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두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혹시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경사현 경제센터장이신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야당이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체감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각종 부담은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체감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더 좀 큰 그림, 긴 그림에서 놓고 보면 요런 식의 지원금이 그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기본소득이라든지 하는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주자라고 하는 게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이죠. 그래서 뭐 배경을 따지자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강 경기가 안 좋다지만 이렇게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꾸준히 주장해왔던 그런 지원책의 맥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이런 민생지원금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기사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근시안적 시각이다라고 말씀하신 데 사실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돈을 받아서 싫은 사람은 없어요. 당장 뭐 꽁돈으로 느껴지는 거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당연히 돈 받아서 싫은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과연 그래서 그만큼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가치에 합당한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체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요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특히나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신 게 그 배경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지금 22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은 물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높을 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돈을 줄이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줄이면 사실은 돈 가치를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판에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수단이 금리 수준을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지금 빚이 굉장히 많은데 이자 갚기가 너무 버겁다라는 호소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런 지원금을 돈을 푸는 방식이거든요. 돈을 늘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재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악화가 되면 또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효과성 측면, 그다음에 지금의 경제 상황에 필요한 정책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지원책은 참 곤란하다. 교수님 말씀은 고금리 상태에서 돈을 풀게 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런 걸 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25만 원 정도 각 가정에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미리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지원금을 줬던 게 코로나19 때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거의 없었고 약간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경제를 불안하게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 자체가 물가 때문에 아직은 불안한 상황인데 거기에 돈을 푸는 정책을 쓰면 사실 이거예요. 좋아질 리가 없어요, 물가가. 그러니까 자극이 되면 큰일이고 최소한 물가를 낮추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그럼 드는 거죠. 교수님 말씀은 같은 돈을 풀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풀었던 때하고 완전 다른 다르죠. 상황이고 여건이 다르죠. 민생지원금을 풀어서 이미 이제 높을 대로 높아진 물가와 금리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이 정책이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당장에 현금 25만 원 생긴다고 하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제 젊은 세대층을 대변한 MZ 세대 분들은 이 민생지원금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도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읽기에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다소 얄팍하게 돈 좀 얼마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였던 거고 사실 이제 돈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당장 받으면 좋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저는 그게 사실 뭐 젊은이들이 더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모든 세대가 꽁돈은 좋다라는 생각을 공유를 할 텐데 근데 다만 민주노총의 그런 발표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연초부터 비상이었는데 이제 총선 지나고 나서야 정부가 물가를 손대기 시작한다는 기사인데요. 사실 총선 전부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논의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들이 이제 각종의 뭐 반대들에 부딪힌다든지 뭐 단점이 좀 더 많다라고 한다든지라는 의견 때문에 자초됐던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 총선 전에 물가가 왜 중요한 이슈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미국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 변화 이런 거를 다 제외를 하고 경제적인 변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환율, 금리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는 완전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 있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물가 때문에 또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일부 예금 생활자 그렇게 뭐 연금 받고 이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되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좀 이렇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 그 사과 논란 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과값이 너무 폭등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부분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는 분명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총선 전에 정부와 여당도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 정책을 좀 고안했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물가를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높여서 화폐를 줄여가지고 유통되는 화폐를 줄여서 돈을 귀하게 만들어서 다시 물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게 학술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부가 직접 물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학자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할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과값 같은 경우도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사과값을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결국은 재정 부담이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누적되는 또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5월 1일자 기사를 보면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유통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농수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같은 정부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그 아는 분하고 이게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장보기 담당이래요, 집에서. 부인이 뭐 이거 사달라 이러면 이제 주로 쿠팡 이용해가지고 하시나 봐요. 근데 쿠팡의 파 한 당 가격이 이렇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흑대파여가지고 다듬는데 좀 수공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통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사실이고 저도 막상 그 가격 보고 나니까 와 이렇게 비교가 되면 진짜 유통구조가 어떤 타겟으로 지목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뭐 돈을 풀어가지고 뭐 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작용이 예상이 되지만 유통구조를 바꿔서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프라를 개선하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좀 하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기술 수준도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대로 유통구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유통구조와 관련된 정부 조직들이 끊임없이 개선을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참에 이렇게 이슈가 촉발이 되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접근은 전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획일적인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시지만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 같은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 자체는 좀 경제학자 시각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생지원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비싼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이 마냥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급한 불 끄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달 경제 이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